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 텐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오늘은 왜 안경을 벗었어요? 오늘은 그것보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빠지니까 괜히 좀 서운하네요. 왜 딴 얘기로 얘기를 돌려요?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아니 이게 더군다나 좀 전에 이게 그 가결된 소식이 들려가지고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방송 준비하는데 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얘기는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도 좋아요 그리고 댓글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한 총리 문제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저도 사실 그 오후에 출근을 하기 전에 앞에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그리고 기권 4표로 가결이 된 겁니다. 해임 건의안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요. 총 오늘 이제 표결에 참여한 인원수가 295명이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표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죠. 이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송기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정일권, 황인성, 이영덕 총리 해임 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 이한동, 김황식 총리 해임 건의안은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가결이 된 적은 없던 거죠.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 제도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 구성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데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 위법 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상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속력이 일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고요. 앞서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사실 가결로 전망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이 해임 건의안 가결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회에 있어서의 의원 분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민주당이 이거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제가 볼 땐 당연한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야의 치킨 게임이 더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 아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그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뭐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다. 무슨 상징이냐면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이 더군다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 튈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면 방송 3법 개정 문제 이것도 아마 단독으로 처리할 텐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노란봉투법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게 아마 오늘 아니면 조만간에 처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 여야의 대치 국면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시기가 총선을 앞둔 시기라서 더욱더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당연히 전국은 뭐 급냉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리는 거죠. 그냥 네. 예,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한 영하 7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70도보다는 한 영하 100도 정도 네. 생각할 수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표결이 있었던 조금 전에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표결도 역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시피 가결이 됐는데요. 일단 총 투표수 295표였습니다. 이 중에 찬성이 149표인데 이게 295표니까 이게 과반이 되려면 반으로 나눴을 때 147.5거든요. 그래서 149표기 때문에 가결 처리가 된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 역시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가결이 된 거고요. 일단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가 됐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힘과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뒤에 말씀드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상당히 지금 좀 당황이 될 상황이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에는 뭐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결정에 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박주민 의원이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거든요. 그러면 기권과 무효를 합하면 10표가 되고요. 149표 중에서 대충 민주당 쪽에서 넘어왔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게 한 19표 정도라고 대충만 보면 그렇거든요.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비밀 투표니까. 네. 그러면 29표 정도가 이제 이 이탈을 한 건데 그러면 왜 이탈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탈한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얘기가 맞네. 이러고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요. 저는 사실 뭐냐면 일단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이 뭐냐면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그 점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본선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공통적으로 꿰뚫고 있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에 있어서의 정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탈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 공천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런 고민의 결과가 오늘 투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말 듣고서 야 이게 뭐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바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석 달 전인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한 장관의 발언이 앞서 말씀드렸던 박주민 의원의 발언에 비해서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고성 요구 같고요. 그럴 때마다 한 장관은 발언을 멈추고 의원석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보던 장면이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한 장관은 이런 계속된 항의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거듭된 비판에 한 장관은 증거 설명 부분은 발언에서 생략을 했고요. 오늘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각각 부결과 가결을 외치며 새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4시부터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는데요. 그 앞서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투표는 전자투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투표는 보니까 이제 수기더라고요. 네. 전자투표는 공개가 되거든요. 이건 무기명 투표니까 비밀 투표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개표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난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이게 가냐 부냐 이게 논란이 일부러 있었는데. 잘못 쓰는 의원도 있고 그래요. 네. 물론 뭐 몰라서 잘못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일단은요. 주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네. 글을 올리면서 만약 가결을 시키면 이거 정치 검찰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회기 때 이 영장을 치면은 내가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 그리고서 뭐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제기하고 싶어요. 헌법 제44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회기 중에 처진 영장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비회기 때에는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받아야 돼요. 회기 중에만 하지만 그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특권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특권 포기라는 측면은 뭐냐면 회기 중에 영장이 쳐졌을 때에만 그 특권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특권을 포기하겠다. 뭐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회기 중에만 성립이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고 그 많은 국민들도 아마 이런 거를 좀 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저는 뭐 단식의 진정성 이런 거는 모르겠고 단지 뭐냐면 신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뢰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총선에서 뭐냐면 야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원래 선거의 주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람입니다. 네.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선거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선거 구도고, 그다음에 바람이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인물을 공천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이 야당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신뢰가 하락됐을 때는 바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게 이제 딜레마죠, 사실은. 예? 아니 뭐 우리 약속 뭐 다 지키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회기 때 좀 이거는 특권 포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고,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든 본인들은 나름대로 속에 다 결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이 결과는 그런 것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이제 남은 문제는 많죠. 네. 그 남은 문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이제 민주당 반응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최신 보도를 확인을 해보면 어제 보도자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정하진 않고 좀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했는데 결국에 오늘 당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결국에 가결이 나왔거든요. 이러면 이제 민주당 내홍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맞아요.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이때는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언제 영장 실시 심사를 받으러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단식 중에 있고 병상에 있기 때문에 이 영장 실질 심사 기한을 좀 늘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늘린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한다는 거죠. 네.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주면 두 주 후에 한다.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우리가 경우의 수 하면은 뭐예요? 흔히 뭐 축구 좋아하시니까 그쵸. 축구 항상 경우의 수 따지잖아요. 네.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를 우리가 하나 생각할 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일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가결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당의 장악력에 치명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어제 더군다나 SNS에서 가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됐기 때문에 치명타가 되는 건데, 거기에다 구속까지 되면 영향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내 갈등이 아주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이거는 내가 구속이 된 이후에도 나는 당대표 안 내려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대표 안 내려놓는다라는 건 결국 공천권을 계속 행사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비명 중에서도 저는 오늘 가결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부결표를 던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이래저래 오해받는데 이럴 바에는 나는 차라리 이 공천도 못 받고 괜히 오해받아서 나 이럴 바에는 나는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총선에 민주당이 불리하기만 할까?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오히려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연관이 돼요. 다음 소식. 아, 그렇죠. 네.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서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진, 그리고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구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씨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는 그런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 씨가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고 증거를 숨겼다고 검찰이 주장을 한 건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 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뤄졌고 이런 와중에 그걸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관련자 중 첫 구형이 이뤄진 건데요. 이번 검찰의 구형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요, 판결이 아니고 구형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12년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 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분의 여태까지 이분이 김용 부원장이 얘기했던 어떤 기존의 진술과는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굉장히 다양한 이 사법과 관련된 문제에 또 다른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 이 정도의 구형을 받으면 굉장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그 구형이고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 김용 씨는 작년 11월에 구속 기소가 됐고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살펴볼게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오늘 오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25일에 처리를 하는 것에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앞서서 전해드린 두 건, 해임 건의안과 체포 동의안, 커다란 이 두 이슈로 조금 묻힌 감도 없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수인 상황인데 야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만일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되잖아요. 이러면 대법원장 없이 한 몇 달 가야 돼요. 한 두세 달, 최소한 한 두 달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대법관을 또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도 차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국정 운영의 차질도 심각한 문제인데 사법부마저도 민주당 때문에 이게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긍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 텀을 두고서 생각을 한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해버리면 이거는 그만큼 또 나중에 돌아오는 이 역풍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살라미 전법까지는 아니지만 좀 끊었다가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지 대법관에 임명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민주당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되는 우리 순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